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키워드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세 가지 키워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실망스러운 기술주 실적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는데요. 어땠나요, 결과가? 네, 클라우드 쪽이 안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전체적인 채파는 늘어나지만 대기업들은 수익이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나 매출 상승은 지속됐지만 성장성은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PC 쪽에서도 어려운 국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오전에 마이너스 3%대까지 떨어졌는데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했는데 전문가들 기대치에는 못 미쳤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보다도 좀 많이 떨어지는 164억 달러였는데 전년 동기에 187억 달러였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해고를 하게 되면은 해고 비용이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순이익을 직접적으로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순이익이 많이 하락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관련돼 있던 클라우드 쪽 관련됐던 뭐 아마존닷컴이나 셀즈포스 뭐 서비스나우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매출이 41억 달러로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는데 제트기 인도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현금이 급증했다. 이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라는 이유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방금 3% 넘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올해만큼은 좀 기술주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술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컨스텔레이션 리서치라는 곳에서 보면 왕이라는 분이 지금 뭐 기술주들 많이 두드려 맞았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는 반등할 거다 이렇고 웹부시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댄 아이브스가 기술주들 20%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긍정적일 수 없는 게 그 배경에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단기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S&P 500 지수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으로 애플, 넷플릭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도 초반 고점 이후에 진행되는 단기 1년짜리 단기 차트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길게 보면은 이제 팬데믹 그때 시점부터 해서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S&P 500보다도 높은 수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을 그렇게 짧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저평가라는 것만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 가지고 뭔가 급등의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웹부시의 아이브스 이분조차도 이제 20%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앞으로 잠재적으로 암울한 어떤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지금 이번 실적 시즌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따라붙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랬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좀 더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블룸버그 쪽에서는 S&P 500의 기술 기업들의 4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JP모건 쪽에서 이제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는 이번에 약시장 랠리를 통한 지금의 상승이 매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수익이 나 있는 이런 거래를 손실로 되돌릴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하락 시에는 다시 또 재매수를 하라는 의미가 또 되기도 하고요. 단기에 짧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이런 수익을 가지고 담보 삼아서 또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하는, 그러면서 앞으로의 큰 상승장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이런 전략.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크게 대세가 이제 이번 실적 시즌 적당히 가니까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난해보다는 좋아지겠죠. 예, 지난해가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좋아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팔고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운용의 묘도 좀 필요한 기술주에게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태양광에 무슨 일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굉장히 좀 부진했던 섹터,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 좀 꼽혔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썬런이 제가 장중에 캡처한 자료인데요. 7%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외에 선파워, 인페이지 에너지,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까지 대부분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성장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태양광 관련주 역시 성장주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이 조금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바클레이스의 리포트가 좀 결정타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 썬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뭐 단순합니다. 2023년에 주거용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경기 둔화, 경기 침체와도 엮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될 게 4월부터 이제 NEM 3.0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태양광, 특히 썬런은 설치업체이기 때문에 설치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NEM 3.0이 뭐냐면 가구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고 나서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잉여 전력이 있을 텐데 그 잉여 전력을 이제 유틸리티 회사가 다시 사가는 과정에서 킬로와트 시당 원래 30센트에 사갔던 것이 이 NEM 3.0으로 인해서 8센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구 입장에서는 내가 전력을 조금 덜 써서 판매하고 그걸 이득을 봐서 다시 전기세로 돌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어드밴티지가 사라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시장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그런 암초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IRA도 있고요. 경기 둔화도 있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아마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사실은 태양광 구조상으로 조금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44달러에서 35달러까지 하향하는 동시에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남겼지만 지금 당장 주가에는 일단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해서 좀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쏟아졌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클레이스에서는 썬런뿐만 아니라 선파워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아예 비중 축소까지 하향을 해버렸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인페이지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는 4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IRA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알고 있었던 이 태양광 관련주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올해 태양광 관련주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태양광이 이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에다 집중시키면서 태양광 쪽은 성장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이제 가치주로 전환하면서 작년 10월 달에 퍼스트 솔라가 그때 12억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1억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퍼스트 솔라를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제한적인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가격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익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은 지난 10월 지난 이제 그 여름 이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퍼스트 솔라는 혼자 꾸준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른 주식들은 모두 보합권이거나 하락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소비자들한테 매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존에 오던 전기세하고 거의 뭐 대체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세가 큰 차이를 안 주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큰 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또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출을 많이 줄이게 되죠. 특히나 이제 태양광 쪽은 일상의 필요 상품이 아니라 이제 어떤 투자로 간주되는 그런 내구재에 대한 그런 제품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안 좋게 이제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조차 지금 대표 기업인데 이 회사조차도 실적 기대치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닥을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는 시기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유효한 전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더 이상 성장주로 보기보다는 가치주의 영역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결국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가치주는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시장과 연준의 격차입니다. 시장은 조금 더 멀리 보고 있고요. 연준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격차, 우리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이번에는 또 세무사님이 어떤 격차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5%에서 5.25%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5%는 넘지 않을 것이다. 한 4.75에서 5%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를 있으면서 한 0.25% 정도 차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CPI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무적인 수치를 보여준다면은 연준이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갭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2월 달에 지금 보면은 얼마나 올릴 것이냐. 지금 25bp 인상 확률을 지금 CME FED 와치에서는 98%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0.25%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연준에서는 뭐 더 5% 이상 하지만 앞으로 시장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6월 달쯤에 4.9% 뭐 요 정도 정점 찍고 이제 좀 멈추든지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2월 1일 날 이제 FOMC 회의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요런 어떤 그 금리 차에 대한 시장과 연준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2월 달 FOMC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 조금씩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시각이 3월 22일 날 있는 회의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제 5월 달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맞다면은 2월 달, 3월 달 회의에서는 그다지 어떤 변화를 보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연준과 시장에 바라보는 그 금리 차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월 달 FOMC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얼마가 되더라도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멈춰준다라면은 그래도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려감을 좀 덜어내고 주식시장은 반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연준 FOMC 스케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5월 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FOMC에서 25bp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98%까지 이렇게 확률이 올라갔는지는 몰랐는데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무게추를 옮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금리보다도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경기인데 방금 이제 그 속보로도 나갔습니다만 테슬라가 또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경기 침체 이것도 안 오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얼마큼 올 거냐 했더니 61%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는 사실 뭐 50%, 50-50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분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 신기로 다 더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또 바이든 정부가 하반기에 지원금을 시장에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또 올라갈 거다. 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위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위기론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 위기론에 집중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3,300포인트까지 S&P 500 지수가 3,3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뭐냐면 약세장 랠리를 이용해서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 그리고 단기 수익 실현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CFRA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연착륙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뭔가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또 전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피터 린치의 그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가 거시적인 관점의 경제 분석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면은 실패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수익에 더 집중을 하고 너무 이렇게 경기나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심리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팔 때도 아니고 살 때도 아닌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 때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 때도 아닌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애프터마켓이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243억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EPS는 1.19달러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역시 소폭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 계속 염두에 두시고 투자 포인트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오스틴과 독일 공장의 물량이 약 131만 대, 생각보다 많이 팔았네요. 예, 이런 흐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정말 경기에 대해서 또다시 미스테리가 좀 찍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서 세무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매도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애프터마켓 시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지 시간 1월 25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는 0.03%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0.02%, 나스닥은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섹터 종목별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의 낙폭이 가장 컸고 산업 섹터 그리고 기술 섹터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알파벳이 2.5%가량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준 모습이었는데요. 변동성이 참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기대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장 초반에 낙폭이 컸습니다. 이때 기술주들의 매물이 덩달아서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축소해 가다가 결국 0.59%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된 후 월가에서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매수할 시점이다 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요. 또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ASML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장 초반 하락하다가 결국 상승 전환했습니다. 1.72% 상승 마감했는데요. ASML은 순이익이 4% 감소했지만 2023년에 매출이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중국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경기 침체를 가정했을 때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때문에 ASML은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33% 상승 마감했는데요. 항공기 판매와 인도가 증가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압박으로 생산이 지연이 되면서 손실을 기록했고 월가 전망치를 밑도는 순이익 그리고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등해서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썬런과 썬파워 등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썬런이 약 7% 하락했고요. 썬파워가 약 1%, 인페이즈 에너지가 약 4% 정도 하락했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태양광 에너지 수요 둔화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은 미 법무부에서 알파벳을 상대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자 약 2.5% 하락했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이 독점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작동하는 기술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라는 건데요. 경쟁 온라인 입찰 기술을 없애는데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장마감 후에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한때 $100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최대 20%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한 이후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죠.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로 예상치였던 1.13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 역시 243억 2천만 달러로 241억 6천만 달러였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40만 5천 대의 인도량 그리고 43만 9천 대의 생산량을 발표했습니다. 연간으로는 131만 대의 인도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시간으로는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오자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약 0.5% 상승해서 8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 기록적인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간밤 194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공식적인 강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반등한 것이죠. 현재 금 가격은 약 0.58% 상승해서 194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